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고생, 동생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집안하고 저희 집이 친하니까 그건 자주 막내가 알겠지만 있었고. 그 방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거실까지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건 너무 싫지 않아요? 완전. 근데 이렇게 여자분들 중에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딱 끊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고 오늘 사연이 진짜 많이 와서 네네. 어떤 분 사연 소개해드리죠? 요새 힘든가 봐요 다들 고민이 이렇게 많으신가 봐요. 사실은 해결해 줄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네네네. 어떤 뭘 할까요? 눈에 띄는 걸로 하세요. 남편이 하늘빛 미소님 할게요. 남편이 어울리지도 않는 코스형을 기르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이 코스형이 조금만 자라도 그렇게 지저분해 보일 수가 없어. 자기는 멋있지 않냐고 합니다. 남편 말릴 방법 없을까? 고민이네요. 이건 저도 싫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코스형 어울리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안녕히 해도요? 영화배우 같이 생겨도 사실 힘들어. 네. 왜냐면 수염이 그렇게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쁘게. 네. 간사하게 또 나면 뭐 그냥 사이드만 싹 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간신 같잖아요. 네. 아 이거 어떻게 말려야 되지? 어떻게 말려요? 사진을 찍어서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남편 사진은요? 네, 남편 사진을 찍어서 당신 거울로 보지만 이 봐라 이거. 사진으로? 봐라 진짜 멋있냐? 봐라. 현실을 깨닫게 그리고 해서 사람들 많을 때 그걸 꺼내. 모임 같은 데서 봐라.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까지. 친구야, 내 우리 남편이 이거 괜찮니? 근데 그러면
길러서 돌아다니는 거보다는 여기 명성한테 거기서 받는 게 낫지. 근데 이거 진짜 걱정이다. 남자들 코스튬 길러서 안 어울리는 분 너무 많이 봤는데. 그냥 저는 내가 좀 눈 꾹 감고 그냥 참고 본인이 안 어울리는 걸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내가 좀 참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말하면 나랑 싸움이 되지만 어디서 분명히 얘기를 들을 거거든요. 선배라든가 아니 그러다가 정유혁 씨 같은 친구 이런 사람. 그러다가 남편분이 이제 이건 내 학원 같아 이러면서 평생 가. 그럼 어떡해요? 아니에요. 이런 분은요 남한테 신경을 쓰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개성을 위해서 뭘 해보고 싶은 분이거든요. 남한테 신경을 쓰면 코스튬은 안 돼. 아니야. 정말 제가 100% 이런 분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쓴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변에 이 남편이 얘기를 좀 듣는 형님이나 누구 있을 거잖아요. 네. 미리 좀 귀뜸을 해두고 이번에 만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그것도 괜찮죠. 제발 좀 어떻게 하라고. 주변에 아버님, 괜찮네요. 뭐 이러잖아요. 괜찮네요. 누님 뭐 이렇게 네, 하고 네. 다 얘기를 해놓고 나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지. 현명하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나랑 괜찮네. 썸나요. 나는 빠져나간다. 그렇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좋네요. 저는 항상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안돼. 제가 오늘 사연 소개해드린 분들께는 전문가용 헤어드라이기와 샴푸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벌써 가셔야 될 시간이 돼서. 아이고 훅 지나갔네요. 네, 또. 정말 한 달에 2번 할까? 그런 고민도 갑자기 들게 됩니다. 10월 말에 할까 싶기도 하면서 정지욱 씨 가만히 눈을 감고 들으면서 월간 녹다방 문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잊었던 하얀 숨결이 차가워져 기억은 나누어지는지 어쩌면 부서진 채 사라질까 내일은 또 오게 되겠지 세상은 여전한가 봐 그댄 어떤가요 언젠가 나를 슬프게 했던 그대 울던 얼굴 다시 나의 볼을 적시며 지워버리려고 기도했던 날들 내 마음이 내 눈물이 그대를 기억하고 있어 Your love forever 가만히 눈을 감고 그대를 그리네요 당군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조국조국으로 위기에 처한 여권의 물타기 공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그럼 당시 청와대 하게 보고 있는데 스스로를 인셀이라고 이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셀. 네. 20대에 부유한 20%의 부유한 남성들이 80%의 여성들을 독차지한다는 굉장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적 부적응 유형들이거든요. 근데 젊은 백인들이 많다는 건 좀 특징인데 그들이 마치 영화 속의 아서플렉과 굉장히 유사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비평가들이 얘기하는 지점이에요. 동일화하는 건가요? 그렇죠. 자신을 조커로 동일화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조금 더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제한 관람 등급인 R 등급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세 등급 뭐 내용이 좀 편집됐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똑같은데요. 네. 한국에서는 15세가 나왔습니다. 저도 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려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들어가서 좀 찾아봤더니 선정성, 뭐 폭력성, 약물, 모방 위험 이런 것들은 다소 높음이고 선정성만 보통 수준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청불 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모방 이 영화에 대한 모방 위험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어쨌든
총기 자체가 허용되어 있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랑 한국이 조금 등급이 다른 것 같았어요. 모방 여부가 또 중요하군요. 가장 네.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그 영화 조커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도 있다고 하죠. 이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으면 혹은 정신질환자가 이 사회적인 처우를 못 받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냐, 폭력을 뭐 미화하지 마라 이런 논란 같은데요. 네. 박혜연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작품이 악의 탄생이라기보다 네. 악행, 범죄의 탄생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범죄 탄생. 예, 사회가 어떻게 범죄를 약간 하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 네. 그래서 미화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커를 제가 판단하기에 명확히 범죄자로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폭력을 조장한 이런 안전망이나 선정적인 미디어들이나 너무 쉬운 총기 소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의 범죄를 양산하게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 보고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영화 속에서 내 죽음이 삶보다 가치 있기를이라는 소위 이제 테러리스트들의 경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감독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 네. 문장을 잘 보시면 철자가 틀려 있습니다. 철자가 틀렸다고요? 예,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영어 문장에 철자가 틀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감독이 약간 비틀어서 에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부분은 영화를 봐야지만 이해가 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영화 조커 한 줄 평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네. 이 영화를 보고 스스로에게도 좀 질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커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영화인 것 같았어요. 무서운 질문이네요. 네. 0380번님, 영화제 가면 무료 관람인가요? 한 번도 못 가서 궁금해진 1인입니다. 영화제도 티켓을 예매하시고 구매하십니다. 7,000원 정도의 티켓 가격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바로 취소하시면 1,000원에 취소 수수료 갚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대응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지난주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슷한 시각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립니다. 우리공화당은 오후 4시부터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도 오후 2시부터 서초역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소식은 의붓딸 살해 사건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요 의붓딸 여중생 살해 사건 관련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32살 김모 씨와 그 범행에 가담한 친모 39살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예. 지금 계부 네. 아버지도 징역이 30년. 예. 그럼 어머니도 징역이 30년. 어머니는 친모죠. 예. 두 사람 그러면 사실상 공모관계라는 걸 법원이 이제 얘기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판부는요, 이들이 사실 누구보다 보호해야 할 그 12살짜리 딸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살해를 해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 계부인 김 씨가 의붓딸을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마치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 씨를 믿게 한 점. 그리고 또 유 씨의 경우는요,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살인 지시까지 한 것으로 보여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도대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어떻게 자기를 변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네, 계부와 이 친모는요 서로 다른 주장을 펴왔는데요. 계부 김 씨는 아내 유 씨가 범행을 유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아내 그 친모죠 유 씨는 범행을 막지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진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극복한 겁니다. 유 씨는 또 사체 유기 시점에서 남편이 김 씨와 21차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자수권유 통화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선고 결과다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국가기관이 네. 사건의 피해자나 아니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할 거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직권조사를 실시했었고요. 예.
대구 김씨 그 성범죄를 신고한 지 18일 만에 살해당했기 때문인데요. 인권위의 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상태나 뭐 가해자 위험성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당시 그 담당 경찰서인 목포경찰서가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피해 여중생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담당 경찰은 몰랐던 점, 그리고 또 후속 조치가 없는 점, 이런 것들이 정황들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취재 결과 국가인권위는 그 당시 직권조사 대상 경찰 11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숨진 이 여중생의 생명권을 침해할 만큼의 뭐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아서 뭐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가장 보호받아야 될 어린 나이의 여학생이 오히려 자기 가족에 의해서 살해가 된 건데 징역 30년. 네. 참.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요.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요. 김성태 국회의원의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체 혜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공판에서는 KT의 전 상무부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김 의원의 딸의 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네. 어느 정도의 구체적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상무부를 맡았던 김모 씨는요,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2012년은 김성태 의원 딸이 KT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증언에서요, 김 전 상무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자 당시에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화를 냈다. 그리고 이어서 권 실장은 서유열 사장이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김 전 상무부가요 이미 서류 접수까지 끝난 상황이라 2013년도에 접수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김 의원에 따른 채용 프로세스에 합류시켰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보면은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딸을 부탁하더라. 나는 그때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그거는 나중인데 시기가 안 맞는다.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옥신각신하니까 뭔가 확실한 증거 자료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일단 검찰이 어제 채용 청탁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이제 서유열 전 KT 사장이 지난 2009년에 통원과 입원 치료 자료를 받았다는 것을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김 의원은요, 이석채 전 회장과 저녁 모임으로 만난 시기가 김 의원 딸이 KT에 근무하던 2011년이 아니고 2009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검찰은 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서 전 사장이 2009년에는 쇄골 골절 치료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녁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청탁했다는 것 자체 이 서 의원의 서 전 사장의 그 주장이 허위 증언이다. 허위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제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애초 오늘로 예정됐던 이들의 1심 선고는 연기된 상황이고요. 또 오늘 재판부가 김 의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8일 열릴 재판에 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요. 이 전 회장과 국감 증인 채택 부분 관련해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김 의원은 여전히 이것은 정치적인 기소다. 정치적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지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 재수사 당시 수사단장을 맡았던 영환섭 대구지검장은 윤중천이 윤 총장을 안다는 얘기를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문에 그런 진술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 검사장은 윤중천이 가진 전화번호와 다이어리 등 객관적 자료에 윤석열이란 이름이 없었다며 제기된 수사 무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법원 영장 기각에 대해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뒷돈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영장 기각이 민주당의 법원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춰서도 명백한 사법농단이라며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며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인건비 정상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여객 열차의 운행이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데다 퇴근 시간과 맞물리면서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명화 기자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14일 오전 9시까지 사흘간의 경고성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인건비 정상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 측이 이에 반발해 한시적으로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파업 여파로 열차가 단축 운행되고 있는데 사흘 동안 KTX는 72%,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코레일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역전철은 평소에 88% 수준으로 운영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출근 시간대에는 대체 인력이 집중 투입돼 정상 운행될 전망입니다. 퇴근 시간과 맞물리면서 서울역 등 곳곳에서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파업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역에 나온 시민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찾아 나서거나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정상 운행되고 있는데요. 파업 기간 동안 열차를 예매해 놓으셨다면 코레일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실제 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예약을 취소하지 못한 승차권이라도 1년 이내 요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자신들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화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파업이 종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의붓 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의붓 아버지 32살 김모 씨와 친모 39살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중학생 딸이 의붓 아버지 김 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 여대생이 경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홍콩 중문대 소속의 소니아 응이라고 자신의 신원을 밝힌 한 학생은 어제 교내 간담회에서 시위 도중 체포돼 산웅링 구치소에 수감된 뒤 경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우리는 도마 위에 고기 같은 신세였다며 경찰이 옷을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 했고 구타와 성폭력을 당해도 반항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등 권익단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여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표현을 욕설로 뱉어내는 것을 보며 모욕감과 실망감을 느꼈다며 비하 발언에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재현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차별을 없애는 입법을 해야 할 국회의원이 스스로 차별의 주체가 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비하 발언이나 소수자 혐오 발언을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세타2 GDI 엔진 집단 소송에서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국내 고객에게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늘 세타2 GDI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 감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고 이 차량에 대해 엔진을 평생 보증하며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들에게는 보상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세타2 GDI와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에서 2019년형 현대차 소나타, 그랜저, 산타페, 벨로시터 N, 기아차의 K5, K7, 소렌토 스포티지 등 52만 대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14도, 광주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최고 기온도 서울 23도, 대전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일본 남해상으로 올라오던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상 해안, 강원 영동에서는 초속 최고 30m의 돌풍이 부는 등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MBC 8시 뉴스는 환인제약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식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배우 박소연이에요. 어제 2588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근데 오늘 문자가 하나 왔네요. 마일리지도 주고 월 3건 이상 이용하면 영화표도 준다네요.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당신에게 전하는 마음속 이야기 김이나의 밤편지. 매일 밤 12시 5분 특별한 편지가 여러분께 도착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짝퉁 이종입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쇼가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 생쇼. 네, 그렇다면 쇼 중 제일 재밌는 쇼는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죠. 매일 낮 12시쯤 쇼는 계속되죠.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지는 파업 동안 노사가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합니다. 철도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로 임금 4% 이상과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고속철도 통합 등입니다. 철도 노조는 주요 내용은 이미 지난해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코레일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코레일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가 백성군 철도노조 미디어 소통실장입니다. 협의 등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가 1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자체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코레일은 예고한 대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전철은 평소 대비 88%의 운행률을 유지하고 KTX는 72%, 일반 열차는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물 열차는 32%로 운행률이 뚝 떨어지는 만큼 산업 필수품과 긴급 화물 위주로만 수송합니다. 철도 노조는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중순쯤 총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연말 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요. 이 총인건비 정상화라는 요구사항이 등장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공공기관의 임금 총액을 미리 딱 정해놓습니다. 이 금액 안에서 인건비를 처리해야 되니까 결국 수당이나 뭐 연차의 보상 지급이 자꾸 이제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철도공사 사옥이 서울에 있잖아요. 예. 서울 용산에 있는데 그래서 노조원들이 세종시에 가서 이 정부청사 그렇죠. 기획재정부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던 거군요. 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죠.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철도공사도 여기에 해당되어서 구조조정을 했고 이때 한 5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일은 그대로고 또 새로운 사업도 계속해야 하고. 네, 그러면 사람이 좀 부족하겠죠. 네. 사람을 써야 하는데 총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에서 묶어놨으니까 사람을 뽑을 수는 없고 그래서 외주를 주는 거죠, 자꾸.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여러분들 깃발을 잘 보면 KTX, SRT 통합, 용역 자회사 폐지, 원청 하청 협의체 구성 이런 식의 요구사항들이 써 있는 거죠. 이런 사정이니까 철도공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나서줘야만 해결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겁니다. 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기 연천 지역의 모든 돼지를 수매와 살처분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연천의 한 양돈 농장에서 14번째 아프리카 돼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발생한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농식품부는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7일 안에 다시 발생함에 따라서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고 보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대승을 거둔 축구 대표팀이 다음 주 29년 만에 평양 원정에 나섭니다. 네, 그런데 국내 취재진은 물론이고 이 중계진과 응원단의 방북이 무산됐습니다. 이 대표팀의 평양 원정 경기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표팀은 개의치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홈에서 스리랑카의 대승을 거둔 우리 축구 대표팀의 다음 상대는 북한입니다. 객관적 전력상 우리가 앞서는 게 사실이지만 순탄치 않은 원정길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벤투 감독은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전을 무섭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다면 24명으로 가거나 다른 선수를 대체 발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잘 준비해서 경기도 잘 치를 예정입니다. 파울루 벤투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하지만 대표팀의 원정길은 외롭고 고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비협조로 선수들은 직항로 대신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까지 1박 2일 동안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 응원단 없이 북한 홈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상대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경기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경기 초반 상대에게 잘 전달돼 우리가 이기기 위해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잘 준비할 것입니다. 파울루 벤투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북한과 일전을 벌일 경기장이 인조잔디로 돼 있다는 점도 영 낯설지만 선수단은 차분히 잘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감독님 중심으로 또 손흥민 선수입니다. 안에서 저희가 경기 잘 준비해서 인조잔디라는 변수를 잘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취재진은 물론 중계 인력의 방북조차 불투명한 상황. 통상적인 경기와는 달리 북한전을 안방에서 보지 못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에서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각도로 입장을 타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유럽과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는 이번 경기를 최대 150만 원 상당의 관광 상품으로 포장해 관람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노벨상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이죠.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선정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에티오피아와 오랜 국경 분쟁을 벌여온 이웃나라죠. 에리트레아와의 화해를 이끌어낸 공로로 아비 총리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에리트레아는 1952년 에티오피아에 합병됐다가 30년에 걸친 투쟁 끝에 1993년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서 2000년 국경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져 양측에서 7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 취임한 아비 총리는 에리트레아와의 화해를 주도했고 양국은 지난해 7월 종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터키군의 시리아 쿠르드족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포 속에 피난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터키의 이번 작전으로 잔혹한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의 세력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터키 적경